조선시대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친아들로 과거에 급제해 한양으로 떠났고, 하나는 주운 아들로 평생 지게를 지며 고향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친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눈보라치는 겨울밤, 쓰러진 어머니를 구한 것은 벼슬 얻은 아들이 아니라 지게를 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피가 아니라 함께 짊어진 세월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담 추나추동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 길. 역참이 있는 마을에 장씨 노파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초라했지만 두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 하진은 장씨가 낳은 친자식이었다. 작은 아들 복돌은 난리통에 떠돌던 아이였다. 15년 전 장씨는 역참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발견했다. 그 아이가 복돌이었다. 복이 돌아오라고 복돌이라 부르자 장씨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두 아들은 함께 자랐다. 봄에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여름에는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가을이면 밤을 주우러 다니고 겨울에는 함께 아궁이 앞에서 몸을 녹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두 아들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진은 12살이 되자 마을 훈장에게 글을 배우러 갔다. 복돌은 같은 나이에 역참의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장씨는 하진에게 새 옷을 해입혔다. 복돌은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역시 친아들은 달라. 글 배우는 품이 영특해 보여. 복돌이도 착하긴 한데 뭐 주운 자식이니까. 장씨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진은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었다. 복돌은 정이 들긴 했지만 결국 남의 자식이었다. 저녁이면 장씨는 하진에게 물었다. 오늘은 무슨 글자를 배웠느냐? 하진이 대답하면 장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했다. 복돌에게는 물었다. 오늘 역참일은 힘들지 않았느냐? 복돌이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장씨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두 아들의 출발선은 이미 달랐다. 하나는 글을 배우고 하나는 지게를 졌다. 그것이 이 집안의 운명인 듯 보였다. 세월이 흘렀다. 하진은 16이 되었고 복돌도 같은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하진은 훈장의 칭찬을 받으며 사서삼경을 읽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아이는 분명 과거에 급제할 게야. 장씨 집안에 인물이 났어. 복돌은 새벽부터 역참을 오갔다. 등에는 늘 지게가 있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 길을 오르면 어깨가 쑤셨다. 내려올 때는 무릎이 후들거렸다. 어느 날 마을에 과객 하나가 말을 타고 왔다. 역참에 머물던 그는 하진을 보고 물었다. 저 총명해 보이는 아이는 누구의 자식이요? 주막 주인이 대답했다. 장씨 집 큰아들입니다. 글 공부를 하고 있지요. 과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런 아이라면 한양에 보내 공부시켜야 하오. 그 말을 들은 장씨는 가슴이 뛰었다. 그날 밤 그녀는 복돌을 불렀다. 복돌아, 내 형님을 한양에 보내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구나. 복돌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더 일하겠습니다. 복돌은 그날부터 역참일을 2배로 늘렸다. 낮에는 짐을 나르고 밤에는 나무를 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등에는 멍이 들었다. 어느 봄날 하진이 새 옷을 입고 말을 탔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를 구경했다. 과연 양반의 풍채가 나는구먼. 저 정도면 소관은 거뜬히 붙겠어.
복돌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형이 말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복돌도 미소를 지었다. 형이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말은 달랐다. 역시 친자식은 다르지. 복돌이는 아무리 해도 저렇게는 안 되지.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주운 자식한테 뭘 바라겠어. 저렇게 짐이나 나르면서 사는 게 팔자지. 복돌은 그런 말들을 들었다. 가슴 한구석이 시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지게를 지고 길을 걸었다. 어느 날 하진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왔다. 장씨는 하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잘 다녀오너라. 꼭 급제해서 돌아오거라. 하진은 말 위에서 손을 흔들었다. 복돌은 집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장씨는 복돌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복돌은 혼자 중얼거렸다. 잘 다녀오십시오, 형님. 그날 이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다. 복돌은 여전히 지게를 지고 역참을 오갔다. 장씨는 매일 대문 앞에 서서 한양 쪽을 바라보았다. 차별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다. 하진이 한양으로 떠난 지 3년이 흘렀다. 그동안 장씨에게는 편지 한 통이 왔다. 하진은 글 공부에 여념이 없으며 곧 소과에 응시할 것이라 했다. 장씨는 그 편지를 품 안에 넣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꺼내 보이며 자랑했다. 우리 아들이 곧 과거에 급제한답니다.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집안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다. 하진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느라 밭을 팔았다. 남은 논마저 소작을 주었다. 복돌의 품삯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어느 날 장씨는 복돌을 불렀다. 복돌아, 내 형님이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구나. 복돌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벌어오겠습니다. 복돌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역참의 짐을 나르고 남의 집밭을 갈아주었다. 겨울에는 나무를 해다 팔았다. 손은 트고 갈라졌지만 그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어느 추운 겨울밤 복돌은 장작을 패고 있었다. 장씨가 밖으로 나와 그를 불렀다. 복돌아, 추운데 그만하고 들어오너라. 복돌이 고개를 들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형님께 보낼 돈을 마련해야지요. 장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너는 억울하지 않으냐? 복돌이 도끼질을 멈췄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억울할 게 뭐 있습니까? 형님이 잘 되시면 어머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장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그녀는 외면했다. 복돌이는 원래 저런 아이야. 순하고 말이 없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진이가 급제하면 복돌이도 덕을 볼 게야. 그때 가면 복돌이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며 장씨는 모든 것을 하진에게 쏟아부었다. 복돌에게는 미안함보다 당연함을 느꼈다. 이 아이는 참고 견뎌야 할 몫을 타고났어. 주운 자식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봄이 왔다. 복돌은 여전히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렸다. 장씨는 여전히 대문 앞에서 한양 쪽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마을 사람이 물었다. 복돌이도 이제 장가를 들어야 하는 거 아니요? 장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요. 형님 일이 먼저입니다. 복돌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게를 메고 묵묵히 길을 걸었다. 밤이면 복돌은 어머니의 발을 씻겨 드렸다. 어머님, 발이 많이 부으셨네요. 장씨는 대답 없이 눈을 감았다. 복돌은 조심스럽게 발을 주무르며 말했다.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사람만 계시면 되지요. 장씨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복돌은 참 착한 아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착함이 그녀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모든 것은 하진을 위한 것이었다. 세월은 흘러 복돌도 25이 되었다. 같은 나이 또래들은 이미 장가를 들어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복돌은 여전히 혼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복돌이 저러다 장가도 못 가겠어. 주운 자식이라 뭘 바라겠어. 저렇게 사는 게 팔자지. 복돌은 그런 말들을 들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방부터 살폈다. 이불을 개고 방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장씨가 일어나면 따뜻한 물을 떠다 드렸다. 어머님, 세수하십시오. 장씨는 물을 받아 세수를 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복돌은 아침을 지어 어머니께 올렸다. 자신은 식은 밥에 된장만 찍어 먹었다. 그리고 지게를 지고 역참으로 향했다. 하루 종일 짐을 나르고 돌아오면 해가 저물었다. 복돌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양 쪽이었다. 어머님, 들어가십시오. 밤바람이 차갑습니다. 장씨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하진이 소식이 없구나. 복돌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저녁을 준비했다. 밤이 되면 복돌은 늘 하는 일이 있었다.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 가지고 갔다. 어머님, 발 씻으시지요. 장씨는 말없이 발을 담갔다. 복돌은 조심스럽게 발을 씻기고 주물렀다. 어느 날 장씨가 물었다. 복돌아, 너는 원망스럽지 않으냐? 복돌은 고개를 들었다.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내 형은 한양에서 공부를 하고 너는 이렇게 고생만 하지 않느냐? 복돌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형님은 형님의 길이 있고 저는 제 길이 있습니다. 장씨는 더 물었다. 너는 정말 아무 욕심도 없느냐? 복돌은 어머니의 발을 닦으며 말했다.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어머님께서 살아만 계시면 되지요. 그 말을 듣고 장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지만 그녀는 외면했다. 복돌은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를 돌보고 하루 종일 일했다. 저녁이면 어머니의 발을 씻기고 밤에는 장작을 팼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다. 복돌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복돌이 참 효자야. 하지만 저러다 평생 저렇게 살겠지. 복돌은 그런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하루를 살았다. 지게를 지고 땀을 흘리고 어머니를 돌보는 것.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밤마다 복돌은 어머니의 발을 주무르며 생각했다. 이분이 저를 거두지 않으셨다면 저는 진작 죽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복돌은 차별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소식이 왔다. 하진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었다. 마을은 순식간에 떠들썩해졌다. 장씨 집에서 급제자가 났다. 과연 그럴 줄 알았어. 저런 인물이 그냥 있겠나. 장씨는 편지를 받아 들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평생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했다. 장씨는 기쁨에 겨워 모두에게 술과 떡을 대접했다. 복돌이 벌어온 돈이었지만 그녀는 아낌없이 썼다. 한 달이 지나고 또 다른 편지가 왔다. 하진이 한양에 집을 마련했으니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장 씨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울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복돌아, 내 형이 나를 한양으로 부른단다. 복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잘 되셨습니다. 형님께서 효성이 지극하십니다. 장 씨는 떠날 채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가진 옷가지를 꾸리고 살림을 정리했다. 복돌은 묵묵히 어머니를 도왔다. 며칠 후 한양에서 가마가 왔다. 하진이 보낸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다. 과연 급제한 사람은 다르구먼. 장씨 집안의 큰 경사로세. 장씨는 가마에 오르기 전 복돌을 불렀다. 복돌아, 너는 이 집을 잘 지키고 있거라. 복돌은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장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가 한양에 가면 형님께 누가 될까봐 걱정이구나. 그 말에 복돌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장씨는 계속 말했다. 너는 글도 모르고 행색도 초라하지 않느냐. 한양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여길 게야. 복돌은 고개를 숙였다. 예, 어머니. 알고 있습니다. 장씨는 가마에 올랐다. 복돌은 대문 앞에 서서 가마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장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다. 복돌은 홀로 남았다. 그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갔다. 방 안은 쓸쓸했다. 어머니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복돌은 어머니가 앉아 있던 자리를 쓸었다. 그날 밤 복돌은 혼자 저녁을 먹었다. 식은 밥에 된장을 찍어 먹으며 그는 생각했다. 어머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며칠이 지났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복돌은 매일 아침 어머니의 방을 청소했다. 언젠가 돌아오실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한양에는 성공한 아들이 있고 여기에는 지게를 지는 아들만 남았으니까. 복돌은 여전히 역참을 오가며 짐을 날랐다. 사람들은 물었다. 어머니는 언제 오시느냐? 복돌은 대답했다. 한양에서 편안히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다시 지게를 메고 길을 떠났다. 혼자 남은 아들의 하루였다. 한양의 하진 집은 제법 컸다. 기와집에 행랑채까지 있었다. 장 씨는 처음에는 기뻐했다. 아들이 이렇게 큰 집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다. 하진은 어머니를 안채에 머물게 했다. 손님이 오면 어머니를 방에 들어가 계시라고 했다. 어머님, 오늘은 손님이 오니 방에서 쉬고 계십시오. 장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마. 처음에는 그저 예의라고 생각했다. 귀한 손님 앞에서 노파가 나서는 것이 실례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손님은 거의 매일 왔다. 하진은 동료 관리들과 어울렸다. 그들은 모두 양반 출신이었고 말투와 옷차림이 고상했다. 어느 날 장 씨가 마루에 나왔다. 하진의 동료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장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다. 아이고, 어서들 오시게. 순간 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동료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하진이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손님이 오시면 안채에 계시라고. 장 씨는 당황했다. 아니, 인사라도 해야지. 하진은 말을 끊었다. 한양에서는 교수들도 함부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시골 풍습을 모르시니. 그 말에 장 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장 씨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손님이 오면 방문을 꼭 닫고 있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었다.
하진은 점점 어머니를 멀리했다. 아침에 문안을 드리러 오는 일도 줄어들었다. 며칠씩 얼굴을 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 장 씨는 종들에게 물었다. 대감마님은 어디 가셨느냐? 종들은 대답했다. 관청일로 바쁘십니다. 장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가끔 마을 생각이 났다. 복돌이 생각도 났다. 복돌이는 잘 있을까? 혼자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여기가 좋지. 아들이 급제했는데. 어느 날 하진이 집에 손님을 초대했다. 큰 잔치였다. 장 씨는 안채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웃음소리와 악기 소리가 들렸다. 장 씨는 살짝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마당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 가운데 하진이 있었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장 씨는 문을 닫았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했다. 저 자리에 어미는 없구나. 밤이 되어 잔치가 끝났다. 장 씨는 하진을 불렀다. 하진아, 내가 너무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냐? 하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만 어머님께서 한양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실까 염려될 뿐입니다. 장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아들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초라한 행색, 시골 말투, 투박한 몸까지. 그 모든 것이 아들의 체면을 깎고 있었다. 장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장 씨는 한양에 온 지 반년이 되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아들은 이제 어머니를 거의 찾지 않았다. 아침 문안도 저녁 인사도 없었다. 종들만이 가끔 밥상을 들고 왔다. 장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들 곁에 있는 게 좋지. 어느 날 하진이 어머니를 찾아왔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장 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냐? 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머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신 게 어떻겠습니까? 장 씨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하진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제가 관직 생활을 하다 보니 어머님께서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장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불편하다고? 아니면 내가 불편한 게 아니냐? 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한양은 어머님께 맞지 않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장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나를 내보내겠다는 거냐? 하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입니다. 장 씨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서로를 위해서라 결국 내 체면을 위해서구나.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 씨는 더 이상 아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알았다. 가마. 사흘 후 장 씨는 짐을 꾸렸다. 하진은 은자 몇 냥을 내밀었다. 어머님, 이걸로 편히 지내십시오. 장 씨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가져라. 너나 잘 쓰거라. 하진은 당황했다. 어머님. 장 씨는 말을 끊었다. 나는 복돌이가 벌어준 돈으로 살겠다. 내 돈은 필요 없다. 그 말을 남기고 장 씨는 가마에 올랐다. 하진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왔다. 어머님, 안녕히 가십시오. 장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가마가 출발했다. 길은 멀었다. 한양에서 고향까지는 사흘 길이었다.
장 씨는 가마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평생 바라던 것이 이것이었나. 아들의 성공, 한양 생활, 좋은 집. 하지만 결국 쫓겨나는구나. 가마는 계속 남쪽으로 향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틀째 되는 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가마꾼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노마님, 날씨가 안 좋습니다. 역참에서 하루 묵고 가시지요. 장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계속 가자. 빨리 돌아가고 싶구나. 가마꾼들은 어쩔 수 없이 길을 재촉했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마지막 날, 고향이 가까워졌다. 그러나 눈보라가 몰아쳤다. 가마는 역참 근처에서 멈췄다. 노마님,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가마꾼들이 말했다. 장 씨는 가마에서 내렸다. 나는 걸어서라도 가겠다. 가마꾼들은 말렸지만 장 씨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집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눈은 점점 더 쌓였고 길은 보이지 않았다. 장 씨는 비틀거렸다. 그리고 쓰러졌다. 눈 속에 누운 장 씨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날 저녁 복돌은 역참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쳤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복돌은 지게를 지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눈은 무릎까지 쌓였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집에 가서 불을 지펴야 했다. 역참 근처를 지나는데 무언가 이상했다. 길 한쪽에 검은 것이 보였다. 복돌은 걸음을 멈췄다. 저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다. 눈 속에 쓰러져 있었다. 복돌은 급히 달려갔다. 쓰러진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복돌은 숨이 멎었다. 어머님, 장 씨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복돌은 황급히 어머니를 흔들었다. 어머님, 어머님, 정신 차리십시오. 장 씨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흐릿한 눈으로 복돌을 보았다. 돌이. 복돌은 재빨리 외투를 벗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감싸 안았다. 괜찮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장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구나. 복돌아. 복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업으려 했지만 지게가 문제였다. 짐이 가득 실려 있었다. 복돌은 잠시 망설이지 않았다. 지게의 끈을 풀고 짐을 모두 내려놓았다. 며칠 품삯에 해당하는 짐이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빈 지게에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태웠다. 외투로 어머니를 감싸고 지게 끈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지게를 메고 일어섰다. 무게가 느껴졌다. 하지만 복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눈보라를 뚫고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은 눈 속에 깊이 빠졌다. 숨이 차올랐다. 하지만 복돌은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도착합니다. 장 씨는 지게 위에서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다. 넓지 않은 등이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해 보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아이가 진짜 내 아들이었구나. 복돌은 계속 걸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마침내 집이 보였다. 복돌은 마지막 힘을 다해 걸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조심스럽게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안았다.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 위에 눕혔다. 급히 불을 지폈다.
따뜻한 물을 끓였다. 어머니의 손과 발을 주물렀다. 어머님, 정신 차리십시오. 장 씨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방 안에는 불빛이 따뜻했다. 복돌의 얼굴이 보였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장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복돌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복돌아. 복돌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장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복돌은 따뜻한 물을 떠다 드렸다. 천천히 드십시오. 장 씨는 물을 마시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한 번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혼자 남겨졌어도 결국 자신을 구한 것은 이 아들이었다. 밤은 깊어갔다. 복돌은 어머니 곁을 지켰다. 장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아들이 누구인지. 며칠이 지났다. 장 씨는 조금씩 기운을 회복했다. 복돌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아침이면 죽을 끓여 드렸다. 낮에는 방을 따뜻하게 데웠다. 밤이면 여전히 어머니의 발을 씻기고 주물렀다. 장 씨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복돌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한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눈보라 속에 쓰러져 있었는지, 그는 그저 묵묵히 어머니를 돌볼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장 씨가 입을 열었다. 복돌아. 예, 어머님. 장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물었다.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복돌은 손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장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차별했다. 형만 아끼고 너는 외면했지. 복돌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님께서는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장 씨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다. 나는 내게 생명만 준 게 아니라 고통도 주었구나. 복돌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행복했습니다. 장 씨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몰랐을 것 같으냐. 복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 씨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낳은 자식만 아들이라 여겼다. 너는 그저 준 아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지. 하진이에게는 모든 것을 주고 너에게는 집만 지웠구나. 나는 하진이가 성공하면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 믿었다. 장 씨는 목이 메었다. 하지만 틀렸더구나. 완전히 틀렸어. 복돌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장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진이는 나를 한양으로 불렀지만 결국 쫓아냈다. 내 행색이 초라하다고, 내 말투가 촌스럽다고. 자기 체면에 방해된다며 나를 고향으로 돌려보냈지. 복돌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눈보라 속에서 쓰러졌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죽는구나.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왔더구나. 장 씨는 복돌을 바라보았다. 지게를 지고 눈보라를 뚫고 나를 구하러 왔지. 복돌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장 씨는 계속 말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피가 아니라 함께 짊어진 세월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내가 쓰러졌을 때 내 등이 보였다. 넓지 않은 그 등에 나를 태우고 걸어오던 내 모습이. 그것이 진짜 효였구나. 진짜 아들이었구나. 복돌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장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복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복돌아. 정말 미안하구나.
복돌은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부족한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장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다. 복돌의 손을 꼭 잡은 채로.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짜 아들이 누구인지, 평생 곁에 있었던 아들이 누구였는지. 세월이 흘렀다. 장 씨는 복돌의 보살핌 속에서 여생을 보냈다. 더 이상 한양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다. 복돌은 여전히 역참을 오가며 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어머니는 그를 진심으로 아꼈다. 복돌이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늘 일은 힘들지 않았느냐? 예, 어머님. 괜찮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우리 아들. 복돌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웠다. 우리 아들이라는 말.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말이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소식이 들렸다. 하진이 파직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관직 생활 중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결국 저렇게 되는구먼. 높이 오른 만큼 떨어지는 법이지. 장 씨는 그 소식을 듣고 한숨만 내쉬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하진을 찾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후 또 다른 소식이 왔다. 하진이 재산을 모두 잃고 몰락했다는 소식이었다. 한양의 큰 집도 재산도 모두 사라졌다고 했다. 복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어머님, 제가 한양에 다녀올까요? 장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고 있구나. 복돌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세월은 계속 흘렀다. 장 씨는 점점 늙어갔다. 백발이 되고 허리가 굽었다. 하지만 복돌은 변함없이 곁에 있었다. 매일 아침 죽을 끓여 드렸다. 낮에는 마당에 평상을 펴서 어머니를 모셨다. 밤에는 여전히 발을 씻기고 주물렀다. 장 씨는 복돌에게 말했다. 복돌아, 너도 이제 장가를 들어야지. 복돌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어머님을 모시는 것이 먼저지요. 장 씨는 그런 아들이 고마웠고 미안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구나. 복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제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겨울날 장 씨는 병상에 누웠다.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다한 것이었다. 복돌은 밤낮으로 어머니를 돌보았다. 마지막 날 장 씨는 복돌의 손을 잡았다. 복돌아. 예, 어머님. 장 씨는 가까스로 말했다.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었다. 복돌은 눈물을 흘렸다.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장 씨는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하고 장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복돌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쥔 채 울었다. 장례를 치르고 복돌은 혼자 남았다. 하진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소식조차 끊긴 지 오래였다. 복돌은 여전히 역참을 오가며 살았다. 때때로 어머니의 방을 청소하고 제사를 지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다. 저런 효자가 어디 있겠나.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더니 과연 그렇구먼. 복돌은 그런 말들을 듣지 못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았다. 어느 봄날 복돌은 산에 올라 어머니 산소에 절을 했다. 어머님, 잘 계십니까? 저는 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 같았다. 복돌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지게를 메고 산을 내려왔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말을 탄 아들은 사라지고
지게를 진 아들만 남았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이가 진짜 아들이었다. 피가 아니라 함께 짊어진 세월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